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대식이 비웃었어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했네요. 그가 카운터 위에 컵을 집어 바닥에 던졌어요.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음엔 뭘 부술까요? 위협이 더욱 직접적이 되었어요. 소영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특임대 시절의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범죄자들과 맞섰던 그 시절이요. 이제 그만. 소영의 눈빛이 변했어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카페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박대식이 소영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나와 함께 밖에서 얘기하죠. 혼자서. 그의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소영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겁을 주려는 거였죠. 절대 안 돼요. 미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조직원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소영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분노로 인해서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의 끈이었어요. 좋아요. 소영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얘기하죠. 박대식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굴복시켰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틀렸어요. 소영은 굴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심을 한 거였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카페 문이 열렸어요. 소영과 박대식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래와 지은은 조직원들의 감시 하에 카페 안에 남겨졌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소영의 숨겨진 과거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새벽 6시, 소영의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찬바람이 스며든 카페 문을 열며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라도 산골 깊숙한 곳, 소나무골 마을. 이곳에 자리한 유일한 카페, 마을 카페 소담이 그녀의 전부였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겠지. 소영은 에스프레소 머신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기계음이 작은 카페 안을 채웠어요. 30살의 그녀에게 이런 평범함은 축복이었습니다. 과거는 달랐어요. 경찰 특공대 특임대원 시절의 그녀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죠. 범죄자들을 쫓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던 나날들. 하지만 그 모든 건 이제 기억 속 이야기였어요. 언니, 벌써 왔어? 문이 열리며 24살의 미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친동생이자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일찍 일어났더니 잠이 안 와서 소영은 미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동생의 밝은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은이도 곧 올 거야. 어제 새로운 디저트 레시피 연구한다고 밤늦게까지 있었거든. 지은은 26살의 직원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이 작은 카페에서 새 삶을 시작한 그녀였죠. 오전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소영아,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 마을 이장님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오셨어요. 네, 이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대화들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아이고, 늙으니까 여기저기 아프긴 하지만 이렇게 너희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장님의 말에 소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묵직한 현실도 느꼈어요. 마을의 고령화는 심각했거든요. 젊은이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남은 건 나이 든 어르신들 뿐이었습니다. 가끔 소영도 생각했어요. 과연 이곳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언니, 커피 나왔어요. 미래의 밝은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독이었거든요. 오전 10시, 지은이 도착했습니다. 미안해요. 버스가 조금 늦었어요. 지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무언가 새로운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괜찮아. 그런데 표정이 좀 밝은데? 소영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 만든 티라미수 정말 맛있게 나왔거든요. 오늘 손님들께 내보고 싶어서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모여 그들의 하루를 만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습니다.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때 북적이던 마을길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요즘 마을이 너무 조용하지 않아? 미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영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지만 어떤 변화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낯선 자동차 한 대가 마을에 들어왔어요. 소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오랜 경험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 차는 평범하지 않다고. 검은색 세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거칠어 보였어요. 그들은 마을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순간 소영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특임대 시절 키운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저들은 분명 문제를 가져올 사람들이라고. 언니, 저 사람들 누구야? 미래도 눈치챘나 봅니다. 소영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겠지. 하지만 그녀의 내심은 달랐어요. 저들이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자들은 마을 슈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뭔가 대화를 나누더니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천천히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혹시 평화로운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건 아닐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낯선 남자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언니 무슨 생각해? 지은이 다가와 물었어요. 소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도 잘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닐 거라는 걸. 소나무골의 평화로운 일상.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사흘이 지났어요. 소영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젯밤 낯선 차 소리가 들렸거든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엔진 소리가 마을을 한 바퀴 돌더니 사라졌어요. 언니, 오늘 왠지 기분이 안 좋아. 미래가 카페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야. 그때였어요. 마을 슈퍼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그런 돈은 낼 수 없어. 슈퍼 사장님의 목소리였어요. 평소 온화한 분이 저렇게 소리를 지를 리가 없었는데 소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슈퍼 앞에 어제 본 검은 세단이 서 있었어요. 2명의 남자가 슈퍼 안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라고 했지? 일주일 후에 다시 올 테니까. 남자 중 하나가 차갑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슈퍼 사장님이 문 앞에 서서 떨고 있는 게 보였어요. 70이 넘은 할아버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미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예감이 맞았거든요. 검은 세단이 천천히 마을을 돌기 시작했어요. 다음 목적지는 미용실이었습니다. 아줌마, 장사 잘 되세요? 한 남자가 미용실에 들어가며 말했어요. 겉으로는 친근해 보였지만 그 속에 숨은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10분 후, 미용실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 건 처음 들어봐요. 우리 같은 작은 가게에서 그런 돈을 어떻게 해? 미용실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영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죠. 이제 우리 차례인가? 예상은 적중했어요. 오후 3시, 검은 세단이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남자가 내렸어요. 하나는 덩치가 큰 40대 중반의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말라깽이 젊은 남자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땡그랑. 종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덩치 큰 남자가 말했어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소영이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말고 다른 얘기를 하러 왔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미래와 지은이 불안한 눈빛으로 소영을 바라봤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특임대 시절의 훈련이 그녀를 침착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가 이 동네 안전을 책임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호비를 받아야 해요. 남자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소영의 눈빛이 변했어요. 보호비요? 네. 한 달에 50만 원이면 돼요. 그럼 이 카페와 손님들 안전을 우리가 보장해드려요. 젊은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그의 말투에는 교육받지 못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소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등파? 이들이 바로 무등파구나. 죄송하지만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소영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필요 없다고요? 하, 재미있네. 그가 웃었지만 웃음소리가 섬뜩했어요. 아가씨, 세상이 무서운 곳이라는 거 알아요? 특히 이런 외진 곳은 더욱 그래요. 위협이었어요.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소영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우리는 정말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도 무서웠지만 언니를 도우려 했습니다. 어머, 여동생도 있네? 예쁘기도 하고. 젊은 남자가 미래를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이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소영이 안에서 뭔가가 폭발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덩치 큰 남자가 명함을 카운터에 던졌어요. 박대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는 좋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들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언니, 미래가 소영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소영이 말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들이 정말 돌아올까요?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소나무골 마을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진짜 어둠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등파의 그림자가 마을 전체를 덮기 시작한 거예요.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아니, 이제는 평화도 아니었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마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등파가 다시 나타난 후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슈퍼 사장님은 보호비를 내기 시작했어요. 미용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소영아, 너희도 그냥 내는 게 어떨까?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소영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때? 지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폭력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게 무등파의 수법이었어요. 교묘하고 치밀했습니다. 오후 2시, 검은 세단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차에서 3명이 내렸습니다. 박대식과 함께 새로운 얼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소영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왔구나. 문이 열렸어요. 땡그랑. 종소리가 무덤덤하게 울렸습니다. 일주일 잘 생각해 보셨죠? 박대식이 들어서며 말했어요. 이번엔 미소도 없었습니다. 소영이 카운터 뒤에서 나왔어요. 미래와 지은이 그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희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대식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아직도 모르겠네요. 이 동네가 어떤 곳인지. 그가 천천히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마치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는 것처럼요. 예쁜 카페네요. 부서지면 아까울 텐데.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소영의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기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박대식이 소영에게 다가왔어요. 거리감을 좁혀왔습니다. 순간 소영의 본능이 경고했어요. 위험하다고, 매우 위험하다고. 보기보다 성격이 드세네요. 박대식이 소영의 턱을 만지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소영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임대 시절의 훈련이 되살아났거든요. 박대식의 손을 피했어요.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박대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과 달랐거든요. 만지지 마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그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대식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재미있네. 뭐 좀 배웠나? 그가 손목을 돌리며 말했어요. 소영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언니. 미래가 불안한 목소리로 소영을 불렀어요. 괜찮아. 소영이 대답했지만 상황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박대식이 다른 조직원들에게 눈짓했어요. 그들이 미래와 지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 이 친구들도 예쁘네. 한 조직원이 미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소영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손 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대식이 비웃었어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했네요. 그가 카운터 위에 컵을 집어 바닥에 던졌어요.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음엔 뭘 부술까요? 위협이 더욱 직접적이 되었어요. 소영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특임대 시절의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범죄자들과 맞섰던 그 시절이요. 이제 그만. 소영의 눈빛이 변했어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카페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박대식이 소영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나와 함께 밖에서 얘기하죠. 혼자서. 그의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소영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겁을 주려는 거였죠. 절대 안 돼요. 미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조직원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소영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분노로 인해서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의 끈이었어요. 좋아요. 소영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얘기하죠. 박대식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굴복시켰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틀렸어요. 소영은 굴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심을 한 거였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카페 문이 열렸어요. 소영과 박대식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래와 지은은 조직원들의 감시 하에 카페 안에 남겨졌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소영의 숨겨진 과거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거든요. 마을 이장님이 멀리서 이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쥔 채로요. 저 아이가 무사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진짜 위험에 처한 건 박대식이라는 걸요. 카페 뒤편에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박대식이 소영을 벽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욕망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둘만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가 소영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보호비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마음에 들거든요. 순간 소영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더러운. 박대식이 소영의 팔을 붙잡았어요. 힘이 상당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가 소영의 얼굴에 입을 가져다 대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소영의 무릎이 박대식의 명치를 강타했어요. 정확하고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우에 박대식이 뒤로 밀려나며 신음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그가 허리를 굽힌 채 소영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영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평범한 카페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경찰특공대 특임대원 김소영이 돌아온 거예요. 경고했잖아요. 만지지 말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얼음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박대식이 주머니에서 접이칼을 꺼냈어요. 이런 미친년이. 칼날이 번쩍였어요. 하지만 소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칼까지 들고 다니네요. 박대식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소영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훈련받은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어요. 박대식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딱! 뼈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박대식이 비명을 질렀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영이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완벽한 기술이었습니다. 쿵! 박대식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때 카페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미래의 목소리였어요. 위험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 카페로 뛰어들어갔어요. 조직원 하나가 미래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지은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보스가 돌아올 때까지. 조직원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소영이 그의 뒤통수를 쳤거든요. 정확한 급소 타격이었습니다. 조직원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뭐야? 너 누구야? 나머지 조직원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래가 조직원의 팔을 잡더니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어요. 완벽한 유도 기술이었습니다. 미래야? 소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래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언니만 숨기고 있는 줄 알았어? 나도 대학교 때 유도부였거든. 지은도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검도 3단이에요. 세 조직원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박대식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영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녀가 박대식의 멱살을 잡았어요.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세요. 아니면 소영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득였어요. 더 아픈 꼴을 보게 될 거예요. 박대식이 떨기 시작했어요. 소영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너 대체 누구야? 궁금해요? 경찰 특공대 특임대 출신 김소영이에요. 순간 박대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특임대라는 말에 조직원들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특임대?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 카페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아, 괜찮니?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뛰어왔어요. 소란을 들었나 봅니다. 어머, 저들이. 슈퍼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쓰러진 조직원들을 바라봤어요. 미용실 사장님도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소영이가 저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소영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숨기고 있었어요. 이장님이 다가와 소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마워, 소영아. 내가 우리를 지켜준 거구나. 박대식이 간신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조직이 끝이에요. 소영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녹화했어요. 협박, 폭행 시도, 칼까지 사용한 것까지요. 박대식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게다가 카페 CCTV도 있고요. 지은이 카운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완벽한 증거였어요. 박대식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선처를.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세요. 그럼 선처를 부탁해 드릴게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어요. 냉정하고 차분했습니다. 조직원들이 박대식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보스, 우리 어떻게 해요? 자수하자. 더 이상은 무리야. 그들이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소영이 대단하다.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소영이 얼굴을 붉혔어요. 영웅은 무슨.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미래가 언니를 끌어안았어요. 정말 멋있었어, 언니. 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평화가 올 거예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적인 석양이었습니다. 소나무골 마을에 진짜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일주일 후, 무등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박대식과 조직원들이 모두 자수한 후 마을에는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소영이 제출한 증거들 덕분에 그들은 제대로 처벌받을 예정이었어요. 소영아, 정말 고마워. 이장님이 카페에 들어서며 말씀하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소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사람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사장님도 미용실 사장님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무등파에게 뺏겼던 보호비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언니, 오늘 손님이 정말 많을 것 같아. 미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소영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오전 10시,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지역 경찰서장과 상인회 회장이 함께 온 거였습니다. 김소영 씨죠? 경찰서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맞습니다. 소영이 살짝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혹시 문제가 된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로 왔어요. 상인회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들이 감사패를 꺼냈어요. 지역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이런 걸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덕분에 이 지역이 안전해졌거든요. 경찰서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들었나 봅니다. 우리 소영이 상 받는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 박수 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어요. 소영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오후 시간이 되자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소영의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커플부터 가족 단위까지 다양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구나. 특임대 출신이라며? 정말 대단해.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소영은 기뻤어요. 카페가 이렇게 북적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언니, 우리 완전 유명해졌어. 미래가 신나서 말했어요. 주문을 받느라 바빴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지은도 웃으며 디저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저녁 무렵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였어요. 소영, 미래, 지은이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로워졌네. 지은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언니, 나도 궁금한 게 있어. 미래가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뭐가? 언니는 언제부터 내가 유도를 할 줄 안다는 걸 알았어? 소영이 피식 웃었어요. 진작 알았지. 동생인데 모를 리가 있어? 지은 언니는? 검도복 냄새가 났거든요. 아무리 숨겨도 냄새는 못 속여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서로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된 지금 그들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언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미래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소영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소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이곳이 우리 집이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응. 이제 이곳이 내 진짜 고향이야. 소영의 대답에 미래와 지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한 달 후, 마을 카페 소담은 지역 명소가 되었어요. 소영의 이야기가 뉴스에도 나갔거든요. 특임대 출신이 조직폭력배를 물리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늘어났고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다른 가게들도 덩달아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소영아,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 이장님이 흐뭇하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들도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소영은 뿌듯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녁이 되었어요. 소영, 미래, 지은이 카페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지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 내일 새로운 메뉴 만들어 볼까? 미래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뭘 만들지? 소영이 물었어요. 소나무골 특제 라떼는 어때?
오, 좋은데? 세 사람이 다시 웃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골 마을은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어요. 소영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녀의 마음도 평화로웠습니다. 무등파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희망의 빛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어요. 특임대원 김소영은 이제 진짜로 마을 카페 소담의 사장 소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골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어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평화롭지만 용감한 전설이요. 언니들, 우리 내일도 화이팅해요. 미래의 밝은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에 별들도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소나무골의 행복한 내일을 축복하듯이요.